8월 20일 수요일 자정부터 다시 럭다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8월 19일 날 1일 최대 확진자가 네팔에 뜨면서 긴급하게 돌아갔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1,016명이 떴어요. 하루에 생겼던 확진자 중에서 최고가 떴고요. 카트만두 밸리도 총 205명이 떴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저녁에 카트만두, 랄리푸르, 박타푸르 최고 책임자가 모여서 20일부터 다시 럭다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네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소식인데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하나 추가된 것은 19일 저녁 늦게 9시 넘어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간의 여유를 주고요, 20일 자정부터 럭다운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럭다운 다시 들어간다는 소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럭다운 들어간다는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자정이면은 20일입니다. 20일 12시 자정부터 카트만두, 랄리푸르, 박타푸르 최고 지구 책임자는 의약품 및 기타 필수품을 구입하는 공공 이동만 제외하고 모든 차량의 이동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카트만두밸리 공동 보안의원회에서 결정된 제안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 명령은 8월 26일 자정까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유효합니다. 벨리는 지난 며칠 동안 특히 7월 21일에 4개월간의 락다운이 해제된 이후 코로나 사례가 갑작스레 급증하였습니다. 화요일에만 24시간 동안 205명이 계곡에서 감염됐고요. 그리고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138명, 랄리푸르 50명, 박타푸르 17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루 동안 벨리에서 가장 많은 양성 사례를 나타낸 것입니다. 화요일에 있었던 전체 네팔 통틀어서는 총 1,016건의 새로운 사례가 발생하여 네팔은 28,257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요일에는 7명의 새로운 사망자가 발표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114명에 도달하였습니다. 당국이 발표한 고시에 따르면 사람들은 의약품, 식료품, 기타 필수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집을 나갈 수 있습니다. 필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는 폐쇄됩니다. 그리고 개인 및 공용 차량도 운행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나 의약품과 식료품, 연료, 그리고 LPG 가스, 야채, 과일, 우유와 같은 필수 물품을 운송하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 통신, 정보, 쓰레기 수거, 세관 업무, 격리, 건강, 그리고 장례식과 같은 필수 서비스도 허용이 됩니다. 학원과 어학원을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도 다시 폐쇄가 됩니다. 앞서 8월 14일 자정부터 지방행정사무소는 벨리의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어진 이 조치는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계속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이러스 전염의 사슬을 끊으려면 더 많은 검사와 추적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시 럭다운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번 새로운 조치는 월요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권한 이양에 따른 것입니다. 이 권한 이양에 따라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최고 500루피까지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1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람은 100루피의 벌금이나
그리고 1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지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7월 22일부터 들어갔던 록다운 해제 이후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8월 6일 날 다시 한번 강화시켰다가 8월 14일에 또 강화시켰다가 이제 20일 날에 완전 다시 록다운으로 돌아갑니다. 록다운으로 가기에는 많이 힘들었긴 하겠는데, 이미 많은 상점들이 문을 안 열고 문을 닫은 채로 하고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 잭을 안 꼽아서 잠깐만 이거 좀 꽂고 계속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9시 넘어서 이 소식이 나와서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나올 때는 록다운이 바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여유를 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가 오늘이 19일인데 오늘은 잠시만요. 오늘이 며칠이죠? 날짜 확인 좀 해보게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예, 오늘 19일 맞습니다. 이 18일 저녁 9시쯤에 나온 거예요. 9시쯤 나와가지고 오늘까지는 정상적으로 일단은 록다운이 아닌 걸로 하고, 오늘 저녁 자정부터 이제 록다운에 일주일 동안 들어갑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이 록다운에 들어가더라도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말미에 여지를 뒀어요. 일주일 동안 록다운을 들어가고, 그리고 상태가 호전되면은 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예보를 하였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가장 중요한 다시 록다운에 들어간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코로나 브리핑 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 어떤 소식인지 말씀도 안 드렸네요. 하나는, 첫 번째 거는요, 모든 송환 항공편도 중단이 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찰서에는 격리된 구치소가 없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8월 19일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8월 19일 화요일 코로나 브리핑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1일 최대 확진자가 네팔에 나왔습니다. 101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 총 확진자 수는 28,257명이 됐습니다. 네, 이제 1000명 단위로 나오고요. 그리고 카트만두 벨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5명이 나왔어요. 100명대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200명대로 확 뛰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트만두 벨리가 205명이 되고 전체 나라 통틀어서 1000명이 넘어가면서 카트만두 벨리를 다시 록다운을 시키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38명, 랄리푸르가 50명, 박타푸르가 17명입니다. 박타푸르는 이미 어제부터 대중교통 안 다니기로 시작했죠. 박타푸르가 좀 한 발 앞서서 움직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벨리 총 누적 확진자가 2339명이에요. 2300명대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병상이 없어가지고 60% 정도는 환자들이 병원에 있고요. 나머지는 집에서 격리해요.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계속 이게 늘게 되면은 집에서 격리하는 사람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집에서 격리하면은 감염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카트만두 벨리 안에서 사람을 좀 줄여야 되는데, 환자들을 좀 줄여야 되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 큽니다. 네, 지금 확진자 소식 이렇게 하고요. 사망자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망자가 지금 7명이 나왔어요. 7명이 나왔는데 7명이 나와서 지금 114명이 됐습니다.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고 금박하게 되니까 지금 통계도 제대로 안 나와요. 디스트릭트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브레, 모랑, 다누시아, 방케, 카스키, 남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6명 사망자로 나왔고요. 그리고 타나훈의 여자 1명, 이렇게 총 7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완치자는 지금 현재 17,580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늘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 회복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치료 인원 다시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10,000명이 넘어가서 지금 1563명이 됐습니다. 이게 한때 집중치료 인원이 5,00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000명 정도 늘어난 겁니다. 카트만두하고 그 빌건지하고 그리고 포카라하고 뭐 비런너거를 이런 대도시 위주로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검역소 인원은 빠졌네요. 검역소 인원은 1272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역소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13,926명입니다. PCR 테스트는요, 하루 최대 PCR 테스트를 했습니다. 13,461건. 그래서 지금 네팔 통틀어 542,866건 기록 중입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모바일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 그 검체 채취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PCR 테스트가 많이 늘어났고요. 앞서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전해드린 바 있듯이 빌건지 같은 경우는 1시간도 안 걸리는 그 결과가 나오는 기계를 도입해 갖고 지금 공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팔 전체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서 전해드렸듯이요, 7월 20일 자정부터 카트만두 벨리는 다시 럭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럭다운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차량, 뭐 대중교통 다 안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료품 사러 아니면은 뭐 약을 사러만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월 19일 오늘까지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회사, 모든 상점 다 문을 닫아야 되고요. 정부는 뭐 일찌감치 문을 닫은 상태로 지금 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국제선, 국내선, 장거리 노선 9월 1일 날 운항 예정인데 가봐야 알겠죠? 지금 상태가 이런데. 그리고 좀 이따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그 전에 그 히말라얀 항공을 비롯해 가지고 그 해외에 고립되어 있는 네팔리들 데려오기로 그 5단계 작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취소됐습니다. 좀 이따 이제 그 소식은 자세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9월 29일까지 운항 계획 없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그 전세기 발표가 없는데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뭐 이동도 안 되고 이러는데 전세기가 그 네팔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네, 단신 넘어가겠습니다. 네팔 경찰은 현재 최전선에 배치된 경찰들에게 무료 코로나 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단 8월 12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8월 12일부터 코로나에 감염된 경찰관은 1락 루피, 약 10만 루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0만 루피는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654명의 경찰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400명은 치료를 받고 있고 254명은 회복되어 직장에 복귀하였습니다. 네, 코로나 보험에 가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코로나 보험에 가입하면은 그 국민들도 지금 일반적으로 민간 이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도 소식 전해드렸죠. 태권도 협회, 크리켓 협회였나요? 크리켓 협회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코로나 보험을 선수들한테 들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내각회의에서는 신두팔척과 깔리곶 등 여러 곳에서 일어난 홍수와 산사태 피해자의 의료비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한 가족이 사망하면 20만 루피, 같은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10만 루피의 비율로 구호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으로 집이나 상점이 파괴된 가족의 경우 가족당 2만 루피의 긴급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각회의는 또한 집이 완전히 손상되어 새 집을 지어야 하는 경우 가족당 10만 루피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네, 이거는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던 내용입니다. 앞서 신두팔 쪽 다른 산사태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몬순이
지금 근 한 10년 중에서 2018년이 가장 컸었어요. 말하자면 피해가, 몬순 피해가. 근데 지금 2000년이 그걸 다 갈아엎었습니다. 갈아엎고 지금 기록 경신 중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이 죽고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몬순이 안 끝났어요. 문제는. 네, 다음 단신입니다. 박타프루 지방정부는 8월 31일까지 대중교통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이 말씀을 제가 살짝 언급드린 바 있는데, 그게 제가 어제 소식을 전해드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전할 소식이었나 봅니다. 수닐 프라자 파티 시장 주재하에 박타프루 시내 교통사업가 대표들과 회의가 열렸고 8월 31일까지 대중교통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박타프루 지방정부의 이 회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팔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카트만두 계곡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매일 수백 명이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 박타프루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카트만두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축이에요. 카트만두는 커다랗게 보면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그 밑에 랄리푸르 디스트릭트, 동쪽으로 박타프루 디스트릭트, 이렇게 세 가지가 뭉쳐 있는데, 근데 도시가 그냥 어떤 경계선이 없이 한 도로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세 디스트릭트가 그냥 카트만두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박타프루 같은 경우는 이틀 앞이군요. 이틀 앞에 미리 지금 대중교통을 이미 막았어요. 그런 후에 지금 8월 20일부터 카트만두 전체 럭다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네팔 전체 상황과 그리고 단신 요렇게 전해드리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모든 송안 항공편 중단. 네, 앞서 하루 전인가요? 이틀 전인가요? 외국에 고립되어 있던 이주 노동자들 구출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18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18일 날도 비행이 있었거든요. 두바이였던 것 같아요. 두바이 쪽에 비행기를 타러 나왔던 사람들이 공항에까지 나왔다가 아침에 돌아갔습니다. 하여튼 갑작스러운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이게 너무 결정이 네팔은 하루 이틀 앞에 너무 임박해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준비할 시간을 안 둬요. 국민들이 지금 좀 이렇게 약간 분노 게이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주로 이주 노동자인 수만 명의 네팔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코로나 위기관리센터는 갑작스럽게 계획된 모든 송환 비행을 취소하였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코비드-19 조치를 실행하는 기관인 코비드-19 위기관리센터는 현재 예정된 모든 구출 비행을 중단하도록 민간항공부에 서면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섯 번째 송환 작전에 따라 정부는 이미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비행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8월 17일부터 비행을 재개하겠다는 이전 계획을 수정하였으며 9월 1일 이후부터 허용하기로 결정을 번복하였습니다. 코비드-19 위기관리센터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따라 이미 귀국 준비를 마친 수백 명의 네팔 이주 노동자들은 네팔로 돌아오는데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월요일 현재 58기국에서 51,441명의 네팔리를 집으로 데려온 바 있습니다. 월요일 네팔은 코비드-19 관련 사망자 3건을 추가로 보고해서 107명의 사망자, 총 사례수로는 전국 각지에서 581건의 새로운 감염이 확인된 후 27,241명에 이르렀습니다. 코비드-19 위기관리센터는 민간항공부에 보낸 통지에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급증했고 여러 지역에서 봉쇄령이 내려진 후 네팔인 대피를 위해 예정된 항공편 취소 요청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귀국자들을 격리할 수 있는 호텔에 대한 준비도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출 비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팔행 비행기를 위해 거의 6개월을 기다렸고 돈과 인내심이 부족한 해외 네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 도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탑승 72시간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던 PCR 테스트에 $50의 비용을 이미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두바이로 날아갔던 네팔 항공 소속 에어버스 330은 도중에 정부의 결정에 따라 빈자리로 다시 회항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네팔 정부 대응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회의 있으면은 회의 때 결정하면 그 다음날 시행하고 막 이러니까 앞서 결정한 것을 뒤집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고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좀 그래도 정부인데 정부가 좀 체계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코비드-19 위기관리센터가 이제 정부에서 핵심적인 그 장관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뭐 정보통신부 장관 그리고 보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그 코비드-19 대응 전략을 짜는 팀인데요. 여기에서 밝힌 게 호텔에 대한 준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호텔 옆에서 바로 나왔어요. 왜 없냐? 우리 하루에 3,500 격리 객실을 대줄 수 있다라고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하니까 아무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텔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00명 늘어나고 그리고 카트만두도 200명 단위로 갑자기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는 그냥 일단 막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해외에서 또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격리해야 봐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막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일단 해외에서 계속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던 해외 구출 비행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이제 카트만두 공항은 완전히 막힌 겁니다. 완전히 막혔고 9월 1일 날 다시 재개한다고 하는데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지금 카트만두는 26일까지 락다운이 들어가요. 락다운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26일 날 가봐서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 영화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영화 끝날 때 말미에 혹시 이거 대박 나면은 2탄 제작할까 싶어갖고 살짝 그 암시를 주잖아요. 2탄에 대한 암시. 그런 겁니다. 지금 정부 발표도 다시 락다운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걸 여지에 남겼거든요.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서에는 격리된 공간이 없다. 네, 이 공간이라는 것은 구치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고요.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2일 체포된 한 남성과 깔리마티 경찰서에는 다른 16명의 수감자들이 8월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경찰들의 보호하에 키티푸르에 있는 코비드-19 전용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확진자와 함께 있던 수감자나 수감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던 사람들은 PCR 테스트를 받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동안 네팔 경찰은 경찰서에 구금된 수감자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일 체포되어 네팔 전역의 경찰서의 그룹 단위로 구금이 됩니다. 네팔 경찰 대변인에 따르면 지금 현재 네팔 경찰서에는 격리된 구금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평소와 똑같이 같은 날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한 방에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와중에 최근 깔리마티 경찰서에 15명의 경찰서 15명은 2명의 경찰관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후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678명의 경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이 중 291명은 회복되어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넉살의 네팔 경찰 본부에서는 160여 명의
경찰이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고 벨리 내부의 경찰서에서는 33명의 경찰관이 감염되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뭐 세계 어느 나라 경찰서 구금 시설에 구치감 거기 시설에 격리가 한 명 한 명씩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경찰서 이 구치감뿐만이 아니라 뭐 구치감이라 그러네, 뭐라 그러네, 이름도 저 잘 모르겠는데 교도소도 마찬가지예요. 교도소도 지금 제가 따로 소식은 크지 않아 갖고 안 잡았는데 감염이 2번 정도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팔건지 교도소에서 여성 수감자들 이감시키고 그리고 다른 교도소에도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가지고 그 사람 또 격리시키고 이러한 사태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경찰서나 뭐 교도소나 병원이나 뭐 격리시설 갖고 있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감염병 시대가 올 줄 알았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병동 중에서도 막 격리병동 따로 만들고 음압시설, 아직 네팔은 음압 장비 없어요. 음압 장비 없고 있어봤자 인공치료실 그 시설이에요. 근데 이제 인공치료실보다는 음압실을 해야지 감염병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치료를 하러 들어간 사람도 감염이 없고 환자에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는 거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주 그 원리를 들어보니까 음압시설이 되게 단순하던데 방 자체 그리고 밖에 있는 복도 그리고 창문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네팔에서는 아직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식은 좀 이렇게 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오늘 자정부터 다시 록다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정말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고 또 다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강제 휴가를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남는 시간에 뭐 하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뤄놨던 네팔어 공부를 좀 다시 또 시작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좋게 생각해야죠.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다고 계속 다운돼 있으면 더 안 좋잖아요. 좀 미뤄왔던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좀 이 유튜브 방송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다른 사람 하는 것도 좀 보고 그런 어떤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자TV는 지금 코비드-19 사태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이 되긴 했는데요. 네팔 뉴스를 매일매일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 받아보시길 원하시면요,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TV의 최일수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